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DMZ 평화둘레길을 4월 말에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DMZ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월 말에 이미 이 DMZ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절에도 국민에게 곧 DMZ를 개방할 거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오늘자 이것이 이제 공식화된 거예요. 자, 고성, 철원, 파주 이렇게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눠서 단계별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고성 지역 같은 경우는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방문한 구간으로 조성이 되고요. 철원 지역 같은 경우는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서 화살머리 고지, 비상주 GP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이 됩니다.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임진각에서 시작해서 철거 GP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둘레길의 기본 운영 방향은 방문객이 일단 안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생태, 환경 보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향후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련주들을 살펴보면요. 오늘 상한가를 갔던 코아스라든지 대창스틸, 유진기업, 삼육물산, GMP, 딜리, 시그네틱스,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파주나 그 근처에 이제 동두천, 포천 이런 쪽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중요한 게 아니죠. 테마라는 것이 항상 기대감만 갖고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GMP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오늘 마이너스로 끝나기도 했습니다만 VT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화장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가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매출이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도죠. 2018년 매출이 10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500억 때문에 수급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DMZ 쪽하고 아직 엮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재료도 같이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가를 두고 보시라는 거고요. 웹스의 경우는 자체 개발한 건자재 소재가 있습니다. WPC라는 소재인데 이것을 공원조성 사업 부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환경 플랜트나 적용 원해 분야 주력 사업을 하고 있죠. 정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태와 환경 보존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모엔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열사인 덕원산업이 강원도 일대 레미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나 테마파크 등 각종 전시물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앞으로 DMZ에 테마파크라든지 박물관이 조성된다 면 그때 이제 이 종목은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실적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던 코아스의 모습을 보면 대량 거래 수반했습니다. 아주 좋죠. 거래대금도 270억 정도 나왔고요. 갭 상승 이후에 상한가에서 싸우면서 끝까지 밀리지 않고 상한가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월 달에 이 부분이 재료가 먼저 노출이 되고 나서 급등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빠그라지면서 그대로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특이한 것은 급락 나왔을 때 대량 거래는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물렸다는 소리죠. 쭉 밀려 내렸다가 다시 이제 재료가 나면서 급등을 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 2125는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잘 끝난다면 추가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한미 정상회담하고는 좀 개별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려면 깨지 말아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역시 1차적으로는 1750원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움직이는 게 좋고요. 마지노선은 오늘의 시초가입니다. 1665원이 훼손되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만큼 또 반등이 나와도 반등폭은 작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새로운 재료가 또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자들이 훼손되는지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특히
반복적으로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대장주가 쉽게 무너져 버리면 다른 종목군들 다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코아스를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테마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특히 매매를 해도 코아스라든지 오늘 중점적으로 움직였던 뭐 대창 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2등주 모습 보였던 대창 스틸입니다. 거래량 좋았고요.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만, 역시 2월 달에 장대 양봉 만들었던 고점에 올라오니까 그대로 매물을 받고 밀렸습니다. 꼬리가 너무 길어요. 이 꼬리 부분을 소화를 하는데 특히 어떤 부분으로 소화를 해야 되냐면 이 꼬리 위에서 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밑에서 소화하면은 매물받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특히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약 3,150원 근처가 되는데요. 요 근처 자리를 깨지 않고 움직여 줘야지 이 꼬리의 매물을 소화해야지 다시 추가적으로 이 꼬리에 도전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꼬리 소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자, 유진기업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쌍바닥 만들고 올라왔고요. 요 앞전에 이제 고점들 노려보려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보시다시피 오늘도 외국인이 60만 주, 기관이 11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매물이 계속 나온다든지 양쪽에서 쌍끌이 매도가 나면 쉽게 되밀려 버립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삼육물산을 보시면 오늘 긴 꼬리를 달았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긴 꼬리 단 건 이 위에 매물 소화를 하지 못했다는 소리죠. 그만큼 매물대 진입하면은 매물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래대금도 200억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쭉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되밀려 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세력의 힘이 약했다고 보는 거고요. 역시 이 꼬리를 어떻게 소화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GMP는 오늘 마이너스로 끝나고 별로 움직임도 없었죠. 미리 선반영됐다기보다는 지금은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코스메틱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매매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나 앞으로 DMG 관련된 재료가 계속 노출이 되면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앞에 다 물려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음봉 맞고 꼬리 다 달았던 자리. 거래량을 좀 수반했습니다만 그 자리 근처 올라오니까 역시 꼬리 달리고 밀리죠. 이 매물을 또 소화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자, 시그네틱스는 거래가 부족합니다. 12억 거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대신에 오히려 지금 오늘 거래가 안 실린 시그네틱스를 잘 보시면 얘가 매물 소화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한다든지 그러면 한번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꼬리를 단 애들은 꼬리의 매물 소화를 봐야 되겠지만 오늘 꼬리가 별로 없는 시그네틱스는 수렴을 잘 한 이후에 대량 거래 붙는 날이 오히려 장대 양봉을 한번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긴 꼬리를 한번 달더라도 장중에 한번 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신석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장대 음봉 맞고 떨어졌습니다.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죠. 거래 대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크게 뚫려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가 필요합니다. 자, 웹스 같은 경우, 자, 웹스의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거래를 만들면서 장대 양봉을 한번 만들었는데 이때도 꼬리를 달았죠. 그것만큼 매물 소화가 어렵다는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 양봉을 만들고 거래를 만들었습니다만 윗꼬리가 또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길면 다 부담스러워요. 저 꼬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매물 소화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소리고요. 자연과 환경 마찬가지죠. 자연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가 달리고 음봉이고 힘겹습니다. 오엔즈도 위에 다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하기에는 거래량도 부족하고요. 거래가 더 많이 터져야 됩니다. 테크 보셨다시피 거래량도 부족하고요. 꼬리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윗꼬리의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되고요.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14억인데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수백만 주 이상씩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를 좀 수반해야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적은 종목들은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거래가 수반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최소 100억대 이상 거래는 돼야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된 재료들은 추가적인 재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 재료 여부에 따라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장주들이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재료만 갖고는 아주 강력한 힘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은 낮추고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반복된 재료는 대장주 역할이 중요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